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되었는데 남편이랑 딸아이 보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네요. 알아서 청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잔소리 하지 않으면 하지도 않고 해도 건성건성 대충 하니까 손이 2번씩 가요.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해도 눈에 밟혀서 결국 제가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밥도 나오고 청소도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집에 돌아오니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 집안일이라는 게 나만의 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했을 때 이 그릇은 여기다 놓고 저 그릇은 여기. 빨래를 했을 때도 너는 방법, 걔는 방법. 뭐 저가 굉장히 깨끗한 성격은 아니지만서도 이게 살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분의 이제 사연을 보면 남편이랑 따님분도 좀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깔끔한 성격이신 것 같기는 해요. 요양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신 걸로 봐서는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암 치료는 끝나신 분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일상생활로 회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원래 지내던 공간에 내가 원래 하던 역할로 회복을 해 나가시는 과정인 거거든요. 일상생활 복귀라는 부분이 암 경험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단계는 있죠. 내가 암에 대한 치료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예전의 컨디션으로 100% 돌아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나의 정서적인 부분이든 신체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TV에 보면 강박증 환자분들이 가끔 나오시죠. 네. 엄청 깨끗하게 꼼꼼하게 집안일에 대한 루틴을 훨씬 더 복잡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 강박증은 나로 하여금 상당히 안전한 환경, 내가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해요. 위생적으로도 깨끗할 수는 있고요.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암을 치료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면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은 약간 긴급 상황인 거죠. 특수 상황인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일상생활을 약간 조정하고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00만큼을 이때까지 해왔고 남편이나 딸에게도 이 집안일에 한 100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해주기를 원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몸의 컨디션이든 마음의 컨디션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와 같지 않으니 그 기대치를 줄이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정 부분을 내가 덜어낸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방금 주신 사연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사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을 좀 찾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가족분들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를 조금 줄여주시고 그냥 눈을 한번 딱 감아보시는 게 네. 살짝 머리카락이 보여도 그냥 모른 척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대안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때는 내가 대안을 찾고 적절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도움을 받는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1인 가족도 너무 많고 또 어떤 상황적으로 가족한테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가사 도우미 분들을 어플로 이제 불러가지고 집안 청소 같은 걸 좀 부탁드릴 수도 있고, 육아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를 봐주시면서 이제 교육도 같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잘 모르셨다면 한번 찾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또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을 마친 미혼암 경험자입니다. 수술하고 난 후 브라카 검사에서 유전자 변이가 나와서 예방적 난소 적출을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요. 젊은 나이에 유방암 걸린 것도 억울한데 난소까지 없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고 당장 암이 재발한 것도 아닌데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읽으면서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무겁죠. 네. 암을 이야기하면서는 저희가 항상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 때로는 절망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찾고 힘을 얻고 하는 과정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여성암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통해서 그런 뭐 여성과 관련된 유방이나 난소나 이런 장기들의 손상을 입었을 때 마치 내가 여성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이 있죠. 근데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설령 난소가 없다 하더라도, 한쪽 유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출산이라는, 임신이라는 어떤 그 생식적인 의미에서 너무 여성적인 것들을 하나에 그냥 딱 집중해가지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성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단순하게 임신과 출산만은 아닐 거예요. 네. 내가 여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의 여성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예가 사실은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안젤리나 졸리, 그분도 이제 예방적 적출술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성성이 상당히 떨어졌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충분히 여성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암이라는 게 상실을 만들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내야 할 가치, 마음가짐 이런 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설령 힘든 가정 속에 있고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 광쌤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잉온 토크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메일 주소로 사연과 혹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와 광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